금융상품 주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은 우리 IFRS 재무제표 주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주석으로서 일단은 금융상품 주석이 크게 몇 가지냐,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주석을 우리가 잘 작성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범주별로 분류한다 함은 2017년까지는 과거의 KFRS 1039에 따라서 네 가지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했었는데 2018년 올해부터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로 함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세 가지 범주별로 회사의 금융자산을 분류를 해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범주별 분류한 장부가액 이외에도 범주별 순손익, 각각의 상각 후 원가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니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레포에서 표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범주별 분류에 대한 공시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상품 관련해서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주석 공시 사항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범주별 분류 사항 중에 특히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일단 이 공정가치 신뢰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수준 1, 수준 2, 수준 3으로 분류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준 1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장 주식 같은 겁니다. 상장 주식은 그 신뢰성이 재무정보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수준 2, 수준 3의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 산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수준 2는 기본적으로 그 가치평가 기법과 투입 변수에 대한 내용을 좀 공시해야 되고 수준 3은 가치평가 기법이랑 투입 변수를 공시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그 투입 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추가 공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수준 3은 우리 유형자산의 기초 증가감소 기말처럼 수준 3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초 증가감소 기말의 내역을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준 3이 상대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석에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서의 취지입니다. 네, 금융상품 주석의 세 번째로는 금융위험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융상품을 금융자산이 됐건 금융부채가 됐건 금융상품을 가지게 되면 위험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금융위험 중에 신용위험을 공시하셔야 됩니다. 신용위험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나 다른 기타 채권에 대한 위험입니다. 결국은 회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용위험 관련해서는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를 일단 공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용위험을 분류할 때 있어서 정상채권과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채권, 연체된 채권을 구분해서 연체되고 손상된 채권을 구분해서 신용위험을 각각의 연령별로 구분해서 공시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유동성 위험이란 게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신용위험과 달리 우리의 부채 사이드고요. 부채 사이드에서 우리 회사의 금융부채의 만기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각 금융부채의 만기별 금액을 쓰시고 그 금액은 할인되지 않은 현금 흐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할인되지 않은 현금 흐름을 써야 되고 거기에는 장부가액에 들어가지 않은 이자 지급 예상액까지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이게 1년, 5년, 3년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 주석을 공시하시려면 매 연도별로 차입금이나 매입 채무의 지급 기일별 금액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위험의 세 번째는 시장위험이라고 합니다. 시장위험은
시장 가격이 변동되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어떻게 위험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시장 위험에서는 꼭 아셔야 될 거는 민감도 분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외화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USD 환율이 1% 올라갔을 때 손익에 어떤 영향이 있냐, 1% 내려갔을 때 손익에 어떤 영향이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을 시장 위험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장 위험에서는 환율 위험과 변동금리부 이자율 위험과 그다음에 주식 가격의 변동 위험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범주별로 공시를 하셔야 되고요. 공정가치를 측정한 내역을 공시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금융 위험을 공시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양도 내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IFRS는 매출채권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그 매각 자체를 매각 거래로 보지 않고 차익 거래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받으러움을 할인하거나 수출채권은 은행 가서 내고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할인하거나 수출채권 내고한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할인한 내역을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의 양도 해가지고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적으로 그 내역을 공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크게 금융상품의 4가지 주석이었습니다.